네, 허주연 변호사와 특검 수사 상황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불발됐습니다. 이 불발된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된 이후에 특검 측에서는 11일과 14일 두 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는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14일에 특검 측에서 강제로 인치하라는 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내려보냈는데 구치소 측에서 이게 강제적인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는 이 수용자를 끌어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서 더 어렵다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이에 굴하지 않고 15일 오후 2시,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죠. 2시까지 다시 한번 강제 인치하라는 지휘서를 보냈는데 결국 이마저 무산됨으로써 오늘도 이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특검은 이 교정당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교정당국이 책임질 소지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사실 제 판단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법원에서는 2013년에 구속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교정당국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의 물리력은 인권 보호 측면에서라도 최소한으로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일반 피의자들이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피의자 같은 경우에도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사람을 그야말로 팔다리를 잡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낸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혹시 그렇게 데리고 나오다가 몸에 상처라도 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 측에서 굳이 죄를 묻는다면 직무유기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직무유기죄라는 것이 단순한 태만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을 때 다 성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정당국에서 이 의무를 저버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런 재반 사정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 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은 방문 조사는 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방문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수용 홍거실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지금과 똑같이 버틴다고 하면 그 구치소에 찾아가서도 조사가 불발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으로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의지로 구치소 수용실에서 걸어 나와서 조사를 받는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옥중 조사가 시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수용실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불발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방문 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착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피의자 신분이니만큼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하고 싶지 않다면 충분히 진술 거부권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진술 거부권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조사에 불협조적으로 나올 권리까지 우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 상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 측에서도 설령 조사를 거부한다고 하면 다른 증거를 통해서 최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 조사를 시도하는 그런 어떤 유화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을 것인데 이걸 무엇보다도 교정당국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구치소장이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행을 하는 실질적인 인력은 교정 공무원이거든요. 오늘 특검 측의 조사를 받은 사람도 팀장급 교정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교정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걸 응하지 않았다가는 특검 측의 직무유기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고 혹시
등에서 끌어내다가는 인권 침해다 이런 십자포화를 받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한 만큼 특검 측에서 교정 당국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방법을 좀 유화적으로 찾아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러다가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는 데는 나름의 포석과 전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검은 수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이죠. 그런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재판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의 신분이 아니라 내란죄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특검에서 지금 수사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목적은 외환죄일 것인데 이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진술 없이는 입증한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면서 여론전을 하면 어떤 효과까지 노리면서 외환죄 수사 여부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동력을 상실하게 될 여지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석으로 깔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기 변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해지는 사례들을 비교적 많이 봤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에 비협조한다면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도 이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윤 대통령의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엔 김건희 특검도 보겠습니다. 그 건진 법사의 비밀의 방, 이 비밀의 방을 특검이 찾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통일교에서 건진 법사를 통해서 유모 비서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 가방과 신발이 전달됐다.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을 할 때 빠진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비밀의 방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기를 추가적으로 재수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압수수색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령 문제의 가방이나 신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지금 김건희 여사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건진 법사도 유모 비서관을 시켜서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바꿔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잃어버렸다는 진술과 배치될지언정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부분과는 일치를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발견한다기보다는 뇌물을 줬다면 거기에 대한 장부라든가 이런 기타의 증거들을 압수수색으로 얻어낼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절차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명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이 해외에 있는 김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특검이 해외에서 김 씨를 체포해 오는 그런 수순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 외국에 바로 나가서 이 피의자를 체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제법적인 문제나 주권 침해 문제가 야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서 제발로 들어오게 만드는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강제 추방을 당할 여지도 있고 다른 나라로 이동이 여건이 없어서 불가하기 때문에 자진 귀국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폴 적색 수배라든가 범죄인 인도 요청 같은 복잡한 공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일단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진해서 입국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순직 해병 특검도 보겠습니다. 이 VIP 경로설 관련해서 김태효 전 차장에 이어서 또 한 명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충면 외교안보 비서관이 마찬가지로 김태효 전 차장과 마찬가지 일치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국방비서관의 이 해병대 수사 관련 보고를 받고서 경로하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단순히 경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 지시가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지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추가적으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진술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했다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핵심적인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김건희 여사의 소환 시점은 사실상 지금으로서 임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진법사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또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문제들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네. 물적 증거를 확보해서 관련자들 진술까지 확보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잡아낸 다음에 소환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명태균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사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소환을 해서 두세 번 정도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환 시점은 아직까지 좀 조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